찍을 것 같아. 자, 등비수열의 극한 다루도록 할게요. 다 나갈 생각은 없고요. 절반 정도만 나갈 겁니다. 그래도 양이 좀 많을 거라서 조금만 나가고 남은 시간 좀 문제 푸는 시간 주도록 할게요. 오늘 첫 시간에서 좀 더 나가는 거예요. 등비수열 극한이라는 개념은 왜 등차 수열의 극한 왜 안 따져요? 어차피 발산하죠. 더하기로는 수렴하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등비수열은 우리가 수학 1에서 배웠던 애 중에서 특별히 이제 수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 거죠. 어떻게 하면 수렴한다? R이라는 게 마이너스 1과 1 사이면 어떻게 수렴한다? 0으로 수렴하게 되고요. R이 1일 때는 뭘로 수렴한다? 그냥 A로 수렴하게 되고요. 그쵸? 절대값 R이 얼마 안 되죠? R이 마이너스 1이면 진동 발산하게 되고요. 그쵸? R이 그냥 절대값이 1보다 크면 발산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R의 범위에 따라 다르게 수렴한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고,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등비수열 A, R의 n-1제곱에 대해서 수렴 발산을 이야기할 때는 얘네들을 따지는 게 맞는데 때때로 이걸 묻는 경우도 있어요. A가 0이다. A가 0이면 무조건 0이 돼버리니까, 맞죠? 수렴할 수도 있다. R에 상관없이. 그런 건 약간 페이크용으로 제시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것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겠지 라는 정도로만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근데 이 등비수열의 극한이라는 게 사실은 이제 많이 사용되는 거는 뭐냐, 이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로도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원래는 지수함수의 극한까지 가야 되는 게 맞긴 한데 우리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에 대해서 이게 무한대꼴이라는 게 뭐 어떤 A의 n제곱 더하기 B의 n제곱, C의 n제곱 더하기 D의 n제곱 이런 형태를 이용해서 이제 발산하는지 수렴하는지를 다루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런 때는 어떻게 수렴 발산을 다룬다? 누굴 기준으로? 분모에서 밑이 큰 애, 그쵸? 결국 분모의 최고차, 가장 큰 걸 기준으로 다룬다는 면에서는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절대값이 가장 큰 값을 기준으로 우리가 이렇게 기준으로라고 하면 좀 약간 혼동이 될 수 있으니까 절대값이 가장 큰 값으로 분자 분모를 나눈 다음에, 맞죠? 나눈 뒤에 그 다음 극한 값을 계산해 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렇죠? 절대값이 가장 큰 값을 기준으로 분자 분모 나눈 뒤에 극한 값을 계산한다. 그래서 뭐 이제 등비수열 형태죠. 왜냐면 A의 n제곱 형태, B의 n제곱 이런 형태니까. 근데 이걸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로 다룬다라는 측면에서는 이제 극한에서 앞에 쏟아놓은 거 다르지 않고 이게 그냥 A, R의 n-1제곱으로 나온다면 여기는 이제 좀 새로운 개념이긴 하지만 R이 이런 범위에 따라서 수렴 또는 발산이 결정된다라는 것만 기억해주면 등비수열 파트도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딱 그냥 이 정도까지만 이야기를 하는 걸로 할게요. 이 정도까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남은 시간 좀 문제 풀면서 질문 받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113번을 한번 예로 들면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로그 2의 x 마이너스 1의 n제곱 3 곱하기 3의 n제곱 얘가 극한값을 가진다 라고 했기 때문에 뭔 생각을 하면 돼요?
근데 이게 0이 아니래. 그 말은 지금 분모를 기준으로 나누어 줘야 되기 때문에 얘로 나누었을 때 나누어 떨어져야 되잖아. 그래서 로그 2의 x-1이 얼마면 돼요? 그냥 깔끔하게 3이어야 되는 거죠. 3일 때 나누어 떨어지고요. 맞죠? 그래서 극한값은 얼마? 3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러려면 x는 얼마여야 돼요? 16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값을 a라고 이 값을 b라고 했으니 더하면 19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되죠. 또 잘못했네. 실수. 실수. 애초에 숙제도 아닌데. 네, 이거 하나 다시 볼게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4의 n제곱 더하기 1의 an 이라는 게 2고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의 n제곱 더하기 3의 bn이 12라고 했습니다. 그쵸? 그렇게 했을 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의 n 플러스 1제곱 마이너스 3 an 분의 bn 이걸 구하려면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요? 2의 n제곱을 곱해주는 게 좀 더 깔끔합니다. 왜냐면 그래야지 2의 n제곱 bn, 4의 n제곱 an이 다 나오죠. 그렇죠? 물론 둘을 나눠줘도 괜찮아요. 그것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건 너무 깔끔하게 2의 n제곱을 곱했을 때 지금 여기가 곱해지면 2 곱하기 4의 n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2의 n제곱의 an 분의 2의 n제곱 곱하기 bn 이게 되면서 이 두 개를 연결했을 때 얼마가? 2가 이 두 개를 연결했을 때 얼마가? 12가 되기 때문에 2 곱하기 2분의 12라고 계산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요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분자분모에 2의 n제곱을 곱해줘서 어차피 이 형태를 등장시킨다라는 개념이었죠. 그렇죠? 이 형태를 등장시킨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해 주는 게 깔끔했다. 볼 수 있습니다. 상수는 상관이 없는 그렇죠. 대세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죠. 어차피 우리 최고차항들끼리만 비교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얘가 발산하기 때문에 얘는 반드시 0입니다. 그래야지만 수렴하는 값이 존재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1과 0을 곱하는 거는 무시해도 괜찮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게 3과 0을 곱한 거기 때문에 무시 가능하다. 이렇게 접근할 수 있겠습니다. 기관지가 많이 안 좋네. 흑흑. 자, 이어서 13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라는 게 2에 n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게 나왔어요. 이거 보면 우리가 뭔 생각해야 된다 했어요? 그쵸? 이걸 우리가 일종의 SN이라고 본다면 SN 빼기 SN-1을 이용해서 뭘 한다? AN을 구해줘야 된다는 거죠. AN을 구하면 어떻게 돼요? 그쵸? 2의 n-1제곱 이렇게 되겠죠? 이 문제에서는. 그러면 AN, BN을 곱한 게 AN 플러스 1의 제곱이라고 했는데 이 문제에서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3의 n제곱 더하기 4의 n제곱 분의 an 곱하기 an 플러스 1 더하기 an, bn이라는 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3의 n제곱 더하기 4의 n제곱 분의 2의 어떻게 되죠? n-1제곱이라 n제곱해서 2n-1제곱 더하기 an 플러스 1의 제곱이니까 2의 2n제곱 이렇게 됩니다. 자, 어떤 식으로 계산해줘요? 뭐가 거슬려? 이 문제를 지금 이 상태에서 봤을 때 지수의 마이너스 1 이것만 꺼내면 무슨 일이 벌어지죠? 그쵸, 개수가 하나로 통일되죠. 어떻게?
2분의 3 곱하기 2의 4의 n제곱으로, 그쵸? 그럼 어떻게 해요? 분모에서 제일 큰 거랑 분자에서 제일 큰 게 동일하잖아. 그래서 개수 b만 따져주면 된다는 거죠. 2분의 3이 만들어지겠다. 이런 식으로 접근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해줘야 돼요? 시그마 나오면은 SN이라고 취급해서 일반항 구해주는 거, 이거 좀 주의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습관처럼 여러분들이 요거를 계산해주면 좋겠어요. 그게 좀 중요합니다. 143번, 요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기가 딱 그래서 Rn제곱 전까지죠. 여기까지만 오늘은 나갈게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3an 더하기 2n 더하기 5분의 an 더하기 4n 더하기 1인데 이때 우리가 비판정법 이런 게 있는데요. 뭐냐면 an분의 an 플러스 1의 절대값이 어떤 r 이하라고 합시다. 근데 그게 1보다 작다면 an은 리미트 an은 반드시 0이 됩니다. 반드시 0. 그게 실제로 어떤 고정된 값이 아니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2분의 1이었다, 3분의 1이었다, 8분의 1이었다, 4분의 3이었다. 상관없어요. 어차피 1보다 작은 걸 계속 곱한다는 전제만 있으면 그건 반드시 0이 됩니다. 반드시. 그걸 이용해서 143번을 풀어달라는 이야기예요.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an이 0보다 크다, an 플러스 1이 2분의 1 an보다 이하다 이렇게 됐거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an분의 an 플러스 1이 맞죠? 2분의 1 이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리미트 an이 무슨 일이 벌어진다? 0이다. 그러니까 얘네 둘은 신경을 안 써도 된다. 그럼 얼마가 되는 거죠? 2분의 4가 돼서 2가 된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굉장히 간단하게 나와요. 그렇죠? 오늘 여기까지 나갈 건데 남은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렇죠?